네, 안녕하세요. 마지막 발표를 맡은 전주 시민미디어센터 그리고 전국 미디어센터 협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최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이라 다들 굉장히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간과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 포럼이 이렇게 공개돼서 이렇게 진행되는지를 몰라서 처음에 발제 자료를 한글로 만들었고 파워포인트를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에는 간략한 내용들만 들어있고 제가 좀 말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전체적으로 그 공동체 미디어가 활성화돼야 하는데 그 활성화되는 조건에서 지역 미디어 센터와 연계돼서 지역 미디어 센터가 공동체 미디어를 활성화할 수 있게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 사회에서 공동체 미디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고민을 좀 해봤어요. 전국에 우리가 공동체 미디어가 정말 많아졌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마을마다 공동체 미디어, 마을마다 방송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라고 했는데 그래서 궁금했으면 제가 그럼 마을마다 생긴다면 몇 개가 생길지 행자부에 들어가서 통계를 찾아봤더니 읍면동이 3,500개더라고요 전국으로. 그리고 공동체 라디오가 지금 법상으로 본다고 한다면 시군구 단위로 되는데 시군구가 전국적으로 226개가 됩니다. 그러면 합쳐서 보면 한 4,000개 가까이 되는데 만약에 4,000개 가까이 되는 미디어가 생긴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하고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흔히 이제 미디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정보를 전달하고 뭐 그런 정보들을 전달하는 게 우리가 굳이 인터넷 시대에 인터넷을 통해서 들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시면서 공동체 미디어가 왜 확산이 되냐라는 데서 반대의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공동체 미디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고 그 안에서 뭐 다른 사람들 소식을 전달하는 역할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도 미디어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도 중요하겠죠. 공동체 미디어가 갖는 그거는 실제로는 지역의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미디어를 만들어내는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참여하고 그 컨텐츠가 다른 사람들한테 배포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서로가 소통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적인 의미, 사회적 역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런 공동체 미디어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1980년대 이후에 다양한 해외 선진 국가에서 공동체 미디어가 국가적인 정책으로 확산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와 공동체 라디오가 도입된 시기가 비슷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진행됐는데 우리나라에는 7개밖에 없지만 영국에는 240개가 넘는 공동체 라디오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공동체 텔레비전, 주파수 쏘는 공동체 텔레비전도 생겼습니다. 미국도 상업주의 방송 위주지만 미국에서도 최근에는 공동체 라디오에 대해서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한 주파수 정책이 실행이 됐고요. 공동체 텔레비전이나 다양한 그런 공동체 정책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유럽 사회에서는 공동체 미디어와 관련된 부분들이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사회적인 통합이나 세대적인 통합 그리고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소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기제로서 보고 있고 전 유럽 사회에 공동체 미디어가 확산될 수 있게끔 권장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국가 정책에서 진행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 미디어가 갖는 의미는 그 공동체 미디어가 갖고 있는 사회적 역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부분인 거고요. 하지만 이런 공동체 미디어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정책, 뭐 정부가 돈을 많이 지원해서 설립을 하면 끝나냐? 그렇진 않다고 보입니다. 설립하는 과정 이후에 공동체 미디어가 확산되고 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그거를 지원할 수 있는 중간적인 역할이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인데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지역 미디어 센터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런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 미디어 센터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들이 확산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기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공동체 미디어가 사회적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공동체 미디어는 다양한 유형의 플랫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라디오도 있고 신문도 있고 뭐 잡지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공동체 미디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공동체 미디어가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실은 공동체 미디어 플랫폼을 많이 만들어내고 어떤 플랫폼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공동체 미디어가 중요한 사회적 역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안에서 그런 미디어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개인이 어떻게 성장하고 개인과 연계 속에서 우리 지역사회가 성장하고 또 나아가 우리 사회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역할 이런 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이런 사회적인 역할을 공동체 미디어를 할 때 반드시 중요하게 여기고 권장하는 그런 걸로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공동체 미디어를 확산하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유네스코 같은 경우는 공동체 라디오 가이드안에 공동체 라디오가 갖고 있는 사회적 역할을 규정하고 그런 사회적 역할이 반드시 수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다른 뭐 세계적으로 공동체 라디오나 공동체 텔레비전이 법적으로 정책화되어 있는 영국이나 유럽 사회에서도 이런 공동체 미디어가 갖고 있는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법 규정 안에 사회적 이득이나 사회적 역할로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동체 미디어가 갖고 있는 이런 사회적 역할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공동체 미디어 그러면 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정책적인 역할 그리고 국정 과제로 필요하느냐라는 부분도 말씀드린 게 미디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 특히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이런 영역에서 공동체 미디어가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미디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역 미디어 최근에 그러면 재난 방송 뭐 그다음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장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데서 공동체 미디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치 행정 오늘 나왔지만은 뭐 지역 분권, 주민 자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미디어, 공동체 미디어라는 부분이고요. 특히 주민 자치가 되고 시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 소통이 되고 주민들이 자신의 생각을 발언할 수 있는 그런 기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공동체 미디어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사회적인 역할에서도 우리가 공동체 활성화, 공동체 복원 이런 역할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여기 나왔던 도시 재생, 뭐 사회적 연계 이런 부분에서 기본적인 되는 부분들이 또 소통인 거죠. 공동체는 소통하는 거가 공동체고 소통이 없다면 공동체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 영역에서도 공동체 미디어가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고요. 특히나 유럽 사회, 한국 사회에서도 이주민들이나 또 그 원주민 사이의 어떤 갈등, 세대 갈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사회 갈등적인 요소가 발생하고 있는데 유럽 사회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 이런 사회 통합, 이주민 간의 갈등, 그다음에 세대 간의 갈등 이런 것들 통합할 수 있는 기제로서 공동체 미디어를 중요하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 영역에서도 마찬가지. 아까 문화적인 생활 문화, 그다음에 미디어 문화 민주주의 이런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미디어가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육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미디어 리터러시나 그다음에 민주적 시민 역량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공동체 미디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공동체 미디어가 활성화되고 그렇다면 공동체 미디어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정책적인 다양한 부분도 있지만 지역 미디어 센터가 공동체 미디어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역할을 해왔다라는 부분입니다. 2002년도에 서울에 그 미디액트라는 미디어 센터가 생긴 이후로 미디어 센터에 전국적으로 한 44군데의 미디어 센터들이 생겨났습니다. 15년 과정에서 미디어 센터가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미디어 센터에서는 단순히 시민들한테 미디어를 기술적인 차원에서 컨텐츠를 만드는 방법 이런 차원에서 교육을 진행했던 게 아니고 그 시민들이 참여적인 미디어 안에서 어떻게 소통하고 그리고 소통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그런 참여적인 민주적인 활동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속에서 미디어 센터에서 다양한 지원들을 해왔고 그런 활동들이 공동체 미디어가 갖고 있는 다양한 가치 이런 것들과 연계되면서 공동체 미디어를 확대할 수 있는 확산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실제
뭐 서울에서 마을 공동체 미디어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고 있었지만 그 이전에도 지역에서도 그런 마을 공동체 미디어 관련된 활동들을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서울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서 확산이 되고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미디어 센터는 뭐 이런 미디어적인 측면에서 공동체 미디어 활성뿐만 아니라 또 하나 다양한 영역에서 지역 미디어 문화, 뭐 독립 영화나 지역민들이 영화를 만들어서 같이 소통할 수 있고 그다음에 생활 문화 이런 것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도 같이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그러면 공동체 미디어가 확산이 돼야 하고 그런 역할들을 공동체 지역 미디어 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전제에서 그러면 어떻게 지역 미디어 센터를 기반으로 공동체 미디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라는 부분을 저는 4가지 좀 정리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지역 미디어 센터에 대한 종합적인 중장기 정책이 수립돼야 합니다. 미디어 센터가 한국 사회에서 제도가 된 지 한 15년이 됐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미디어 센터와 관련 연관돼서 다양한 영역에서 하고 있지만 설립에 대한 근거, 그다음에 이런 활동도 공동체 미디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법적인 제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생활문화진흥법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안에 지역 미디어 센터가 명확하게 들어가 있지 못하고 아까 김정희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지역문화법이나 생활문화법에도 미디어 센터라는 영역들이 명확하게 들어가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 미디어 센터와 관련돼서 다양한 부처들이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각자의 영역에서의 그 단기적인 어떤 정책, 설립된 정책 이런 것들이었지 미디어 센터와 공동체 미디어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중장기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장기적인 정책 이런 것들이 부재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공동체 라디오도 도입된 지 거의 15년이 됐고 있지만 여전히 7개 머물러 있는 상태고 미디어 센터의 영역들도 크게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두 번째는 지역 미디어 센터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부처 간의 역할이 좀 조정됩니다. 현재 미디어 센터를 관련된 부처를 본다면 문화부, 그다음에 방통위, 그다음에 뭐 영화진흥위원회, 그다음에 뭐 행자부 여러 가지 영역에서 미디어 센터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설립 주체들이 생겨나고 그 미디어 센터 하다 보니까 미디어 센터의 영역들이 확대되는 측면도 있지만 각각의 영역에서만 하고 있는 포커스를 맞춰서 미디어 센터의 활동들이 중점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국가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정책이 이 비전이 수립이 되고 그 안에서 그런 것들을 실행하기 위한 단계로서 각 부처에 대해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이런 역할들이 조정이 되는데 이런 역할들 조정 없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중구난방한 그런 미디어 센터 관련된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 미디어 센터에 대한 지원에 대한 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하는데요. 현재 지금까지의 지역 미디어 센터와 공동체 미디어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서 그 정책은 많이 만들어내는 거, 물론 공동체 라디오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없었지만 미디어 센터는 설립하는 그런 단계로서의 설립에 대한 부분들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설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설립 그 다음 단계 어떻게 공동체 미디어 센터들 공동체 미디어들을 지원하고 지역 미디어 센터가 지역 내에서 다양한 활동들 사업들을 지원하고 할 수 있는지 이런 사업적인 영역. 그다음에 지역 미디어 센터가 생긴 지 15년이 됐다 보니까 뭐 장비나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노화됐는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변화를 주고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관련된 기자재나 이런 것들이 변화를 주면서 갈 수 있을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정책에서의 패러다임 설립 중심이 아닌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의 패러다임 이런 것들이 변화돼야 한다는 부분이고요. 네 번째는 지역 미디어 센터와 관련된 연관된 법제들이 좀 정비가 돼야 한다는 거죠. 공동체 미디어가 확산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다양한 영역들 예를 들어서 공동체 라디오 그다음에 미디어 센터 미디어 교육 뭐 이런 걸 관련된 법제들이 좀 정비가 됩니다. 공동체 라디오와 관련된 진흥법이나 그다음 미디어 교육 진흥법, 그다음 미디어 센터 관련된 진흥법 이런 것들이 좀 법제가 정비가 되면서 명확하게 미디어 센터에 대한 설립 근거와 그다음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이런 것들이 마련되고 그런 연각 속에서 미디어 센터와 공동체 미디어들이 연계돼서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연관 법제들이 이런 것들이 좀 정비가 돼야 하는 측면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동체 미디어가 우리 사회에서 확산이 돼야 하고 그런 역할들을 수행해왔고 그런 역할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 미디어 센터가 중요한 것들을 역할들을 수행해왔다는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15년 동안 진행되는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공동체 미디어나 지역 미디어 센터에 대한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부재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우리가 정치적인 변화, 그다음에 사회 문화적인 이런 변화를 겪었는데요. 특히 이 공동체 미디어는 우리 사회에서 변화되는 시대적 환경,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촛불 광장 이후 한국 사회에서 요구되지는 우리 사회 전반적인 재편에 있어서 기본적인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 미디어가 한국의 그 민주주의가 발전이 되고 그다음에 자치 분권, 미디어 민주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기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공동체 미디어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활동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전환과 재편이 이루어져야 할 거고 그런 차원에서 지역 미디어 센터, 그런 공동체 미디어 관련된 정책과 법제 이런 것들이 국가 정책의 차원에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동체 미디어와 관련된 이런 활동들을 한 지 한 15년 되고 그다음에 공동체 미디어 관련된 해외 사례나 이런 것들 많이 연구를 했는데 특징은 이거더라고요. 공동체 미디어가 출현하고 공동체 미디어가 성장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환경은 정치적인 변화, 특히 민주주의가 심화되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능력이 역량이 확장되려는 과정 속에서 공동체 미디어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지금 앞으로는 민주주의가를 심화하고 주민자치, 지역 분권, 시민들의 역량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있는 방향으로 사회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가 변화되고 새 정부 사회에서 그런 국정 기조를 가지고 가치와 철학을 실현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공동체 미디어와 그와 관련된 지역 미디어 센터에 대한 정책적 지원 이런 것들이 실현돼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이상입니다.